여러분, JP모건 체이스 결국 말입니다. 파산 직전에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인수 안 했으면 아마도 은행의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인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거치면서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한다, 이게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호재로. 예, 이게 만약에 장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했다 이렇게 펑 터지면요, 주가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주말에 파산을 알리고요, 또 매수자를 알렸던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실리콘밸리 은행도 금요일에 파산 소식이 전해졌고요. 토일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냉랭해지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만큼 말입니다. 이 파산과 또 인수 그리고 주말이라는 시차, 이런 것들이 주가 폭락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요, 이제 은행 위기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중소은행들이 어려우니까 JP모건 체이스가 빅브라더죠.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인수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예상외로 폭락은 막았지만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요, 마이너스 0.11이 떨어지면서 13.98이 빠졌고요, 12,212.60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강보합으로 봐야 됩니다. 0.04%가 떨어졌고요, 1.61이 빠져서 4,167.87로 마감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어떤 다우산업지수는 0.14가 빠졌고요, 46.46이 빠져서 34,051.70으로 마감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요. 왜 떨어졌을까?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게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하는 거, 이건 호재로 작용한 거 맞습니다. 이게 주말을 거쳐서 또 냉랭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게 많이 갈 때는 147달러까지 갔거든, 주당. 그런데 3.51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된 거죠. 문제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의 중소은행들이 계속 망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실버게이트가 망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고요, 시그너처 은행이 망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어떤 매각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나 중소은행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줄이 파산한다는 것은 악재 중에서도 악재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 거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시장에는 조금 안도감을 줬습니다. 줄폐업은 악재지만 이게 매수가 된 건 호재고요. 게다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은행 위기 거의 끝났다는 이 말 한마디가 또 시장에 호재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0.25%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0.5%로 올릴 거냐 이걸 가지고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연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5%인데 0.25만 올리면 5.25%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딱 하나. 기업에 돈이 없다. 운영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예금을 해놓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예금을 해놓든 예금한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 돈을 빼서 이게 이자도 갚고 그리고 회사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져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담이 됐고 그 부담을 이게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 부동산을 매각해서 메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 파산으로 갔거든요. 왜? 옛날에 샀던 채권의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인은 뭐입니까? 원인은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렵다. 이자 감리라고 대출을 예금을 깼다.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쳐보세요. 금리를 올린다. 5.25%까지 올린다. 괜찮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이게 월가의 황제라는 분이 이분이요. 뭐 은행 위기는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 지표로 봐서는 아직 멀었다. 이게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 제조업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경기 침체를 몰고 올 텐데 경기 침체를 몰고 오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운영자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금을 빼서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요 굉장히 냉랭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성립이 되고요. 미국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가 상황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빅테크의 실적들도 좋아졌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쇼크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줘야지 그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줌으로써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게 막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낫다. 때문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요 저는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요 절대 투자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은 시장으로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전문 투자자분도 있을 거예요. 전문 투자자분들은 뭐 본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업을 해 나가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면 주식에 저축을 한다 이러면요 제발 말리고 싶습니다. 워워입니다. 워워 아셨죠?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은 뭐 올라갈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요즘같이 지뢰밭이 너무 많을 때는요 투자는 진짜 조심하시는 거.
예, 저는 반드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주씩 저축하는 거, 떨어지면 저축하는 거 한 주, 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예, 몰빵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 아셨죠?